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아엠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인사드린 것은, 지난 시간에는 필수 기초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했습니다. 육친관계죠. 관인비식제. 오늘은 12개의 지지의 구성, 그 다음에 갖고 있는 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2개 지지라 하면 우리가 사주 공부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1년 12달을 나누어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입니다. 이 사계절을 월별로 인달, 묘달, 진달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2개 지지 도표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개의 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계절, 1년 사계절을 돌았을 때 뺑 돌았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눈다면 봄에는 여기가 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여름이고요. 여름이고 그리고 여기는 화왕절이죠. 봄에는 모강절입니다. 가을은 모든 것이 익어가는 금왕절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수왕절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1년을 나눠 갖고 봄에는 음력으로다가 1월, 2월, 3월 그렇습니다. 양력으로는 물론 한 달씩 뒤로 밀리겠죠. 2월, 3월, 4일 하는데 우리가 사주 공부할 때도 구성할 때도 봄, 여름과 1, 2, 3월 음력량을 나누지 않고 절기로 나누기는 합니다. 그래서 음력 1, 2, 3월 달을 음력 1월 달을 인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음력 2월 달을 묘달이라고 하고 음력 3월 달을 진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인 음력 4월, 5월, 6월을 사달, 그 다음에 오달, 미달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은 음력 7월, 8월, 9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달, 그 다음에 유달, 그 다음에 술달 이렇게 나눕니다. 물론 월이라고 하는 거 달이라고 하는 게 구분하기 쉬워도 달이라고 합니다. 좀 양해하세요. 자, 겨울은 11월, 12월, 12월, 그 다음에 해달, 그 다음에 자달, 축달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봄은 우리가 인묘진 그렇습니다. 인달, 묘달, 진달 요 3개월이 봄에 해당됩니다. 물론 봄에는 모강절이라고 했죠. 여름에는 사오미 여름을 화왕절입니다. 그래서 여름을 덥죠. 그래서 화가 많죠. 그래서 화왕절이라고 합니다. 가을은 신유술 이렇게 합니다. 7월, 8월, 9월 7월달, 8월달, 9월달 신유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달, 유달, 술달. 그 다음에 겨울은 해자축, 해자축. 요 계절은 우리가 흐름상을 보면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고, 겨울 다음에 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순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여기 묘에서 시작해서 묘 이렇게 가는 게 태어난 달에서 거꾸로 돌아갈 때는 역행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계 방향은 순행, 거꾸로 가는 건 역행 이렇습니다. 순행과 역행을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대운 공부를 할 때 그 사람이 태어난 달에서 어떻게 움직여 가느냐. 그래서 순행과 역행은 대운 공부하실 때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 순행, 계절의 흐름 따라 흐르지요. 그 따라서 흐르는 것을 순행. 그 다음에 계절의 흐름을 역행해서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역행 이렇습니다. 대운을 공부하실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운, 연운, 월운 공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력 인달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적에 봄에는 갑을, 여름에는 병정, 그 다음에 가운데는 토, 여기가 토가 살고 있죠. 토가 살고 무기, 가을엔 경신, 겨울엔 임계 이렇게 십간이 지지에 있다고 했습니다. 관음비지 공부할 때 여기 3-1번 필수 기초 필수 1번 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봄에는 분명하게 갑월이 있는데 갑목은 여기 인달에 이렇게 본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달을 읽을 때 지지에서는 인 그러지만 천간에서는 갑 이렇게 갑 지지에서 인 이렇게 합니다. 묘달에는 을목이 살고 있어서 지지에대로 묘 천간은 을목 이렇게 같이 동일한 오행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에는 병화가 이렇게 본기로 집주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의 집주인은 병화인데 사를 지지에서는 사를 읽고 천간에서는 병화를 읽습니다. 이 여름에 타는 병정, 오의 본기는 정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에서는 오화로 읽지만 천간에서는 정화로 읽어준다. 그 다음 미토에는 기토가 있어서 본기가 기토입니다. 미토가 토왕절은. 그래서 본기가 있어서 미를 읽을 때 기토로 본기를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달에는 천간으로 경금이 본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에서는 신, 천간에서는 경금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유달에는 천간으로 신금이 매월 신자죠. 신금이 자리 잡고 있어서 신은 유에 산다. 그러니까 유달, 지지는 유, 그러면 천간은 신금 이렇게 합니다. 또한 무토, 술토 또한 무토가 같이 있어서 본길이 있어서 무토도 술토로 읽어줍니다. 그죠? 천간에서는 무토, 지지에는 술토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여기 진에 있는 무토하고 이렇게 집이 두 채입니다. 해는 천간에 임수가 본기로 작용하고 있죠. 본기가 작용하고 있어서 해는 임수가 집이다. 그 다음에 계수는 자의 본기입니다. 그래서 자수 그러면 천간으로 계수하고 동일하게 읽어주면 됩니다. 축토는 또 기토가 본기라 기토가 미토하고 축토 두 개 살고 있고 무토는 술토하고 진 두 군데 살고 있죠. 12개 지지를 10개의 천간에 집을 짓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토는 두 가지씩 집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화토금수 오행을 할 적에 인목 묘목은 모광절, 토는 토왕절입니다. 왜? 이 진토는 토에서 온 겁니다. 토를 가운데니까. 그 다음 여름에 사오는 화왕절이라고 하나, 미토는 토왕절이라 하고, 지지로 신유는 금왕절이라고 하나, 술토는 토왕절이라 하고, 해자는 수왕절이라고 하고, 축토는 토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행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인묘는 모광절, 토왕절. 병정 사오 화왕절, 미는 토왕절, 신유는 금왕절, 술토는 토왕절, 해자는 수왕절, 기토는 토왕절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봄, 여름과 지금 나눠졌을 때 모광절, 화왕절, 금왕절, 수왕절 나눠졌을 때 만약에 그 사주구조상 그 사람이 갑목일간이라고 했을 때 이 갑목은 12개 지지에 어디든지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을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겨울에 태어날 수도 있고 여름에 태어날 수도 있고 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월지에서 갑목일간, 각일간이 천간이 10개 지지는 12개입니다. 그걸 곱하면 120가지의 일간과 월지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사주의 틀이 되는 월지 분석의 틀이 되는 것이 120가지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 육기역술이 바깥의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이 뭐냐면 다 분석하는 거는 우리 육기역술 파라고 합니다. 우리 문파에서는
다른 데에서는 간목이 양이라고 합니다. 을목이 음이죠. 물론 남자가 힘이 세고 여자가 약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그 거꾸로 쓰고 있죠. 왜 거꾸로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옮겨 놓기는 했습니다만 인달과 묘달과 진달에 있어서 봄에 시작할 인달은 내일 모레면 입춘이죠. 입춘에 들어왔을 때 여기 인달은 음력 1월 양력으로 2월 달에 해당되지만 1월 달에 봄의 기운이 어떻습니까? 아주 왕성한가요? 그렇지 않죠. 생지예요.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 살고 있는 간목과 그 다음에 묘는 분명하게 목 왕절이라고 합니다. 목이 가장 세다고 하죠. 근데 이 속에 사는 을목이 있어요. 그러면 간목이 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을목보다 힘이 셀까요? 여기가 전부 다가 똑같죠? 인신사의 사생지는 각 계절의 초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모레 입춘 들어갑니다만은 입춘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죠? 봄이 완연하게 왔나요? 꽃이 피고 막 그러나요? 물론 땅 속에서는 싹은 트고 있습니다만 봄의 기운이 왕성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인신사회를 사생지, 여기를 초동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간목과 을목 또는 여기는 간목이 살고 여기는 병화, 여기는 경금, 여기는 임수, 또한 여기 무토 마찬가지죠. 이렇게 인신사회 양간들은 사실상 초등학생에 해당된다. 왜? 아직 봄은 봄인데 봄이 안 왔고 사는 여름은 여름인데 여름이 안 왔고 지지의 신금은 아직 가을인데 완연한 가을이 안 됐죠. 해달 또한 마찬가지예요. 겨울은 겨울인데 아직은 겨울이 완연하게 안 왔다. 그러면 겨울에 만약에 해달하고 자달하고 어디가 더 춥습니까? 동짓달이 훨씬 더 춥죠. 그래서 인신사회는 초등학생이라고 하고 좌우묘유는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진술충미는 가을에 그 계절의 제일 끄트머리죠. 그래서 노인네 이렇게 했나요? 그러면 우리가 인묘진에서 인이 쓸까요? 을목이 쓸까요? 을목이 셉니다. 사오미에서 사화가 셀까요? 정화가 셀까요? 정화가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니까 빨빨 벌고 막 돌아다니죠. 왜?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신사회를 역마합니다. 좌우묘는 여대생들이에요. 멋을 내고 한껏 멋을 내고 자기를 폼내고 그죠? 여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창 왕성할 나이에 이성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화입니다. 도화라는 것은 바람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멋을 내는 거죠. 멋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진술충미는 이미 그 계절의 끄트머리에서 봄을 정리를 하고 여름을 말 준비하죠. 그래서 완연한 봄과 여름, 가을, 겨울 나타내서 여기는 왜? 노인에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사후세계를 생각하죠. 그래서 진술충미가 화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계라는 거 어떻게 돼요? 화려하죠? 차후에 사후세계를 늘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중교에 굉장히 힘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개의 지지, 봄은 인묘진달, 인달, 묘달, 진달, 여름은 사달, 오달, 미달, 가을은 신달, 유달, 술달, 겨울은 해달, 자달, 축달. 그러니까 봄은 초봄, 완연한 봄, 늦은 봄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일으켜둬서 순행을 할 때 묘 다음에 진, 사, 오미 그 다음에 역행을 하게 될 경우 묘에서 인, 축, 자, 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바로 가고 거꾸로 가고
이것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 도표가 그려져 있으면서 운에서 왔을 때 내년에 이제 축년이잖아요. 벌써 올해가 이제 축년이죠. 축년이면 내년에 인년이고 그 전에 자년이고, 응? 그 다음에 묘년이 오고 이런 것까지 대운에서조차도 다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운이라고 하는 건 차후에 배우시겠지만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월지에서 하나씩 돌아가면서 10년을 좌우하게 되니까 그 부분하고 이렇게 초등학생, 대학생, 노인회로 구분을 해서 분명하게 인달보다는 묘달이 봄 기운이 세죠. 그래서 묘가 바깥에서는 음양으로만 따져서 양이 강하고 묘가 약하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우리 학문에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묘달에 간목 그러면 묘달에 간목 그러면 이게 양인격 이렇게 주어지죠. 얘가 센데 왜 양인격이 될 수가 있나요? 없죠. 얘가 세기 때문에 양인입니다. 뺏긴다는 의미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12지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셔서 확실하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다음에는 세 번째 3단계로다 지장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익혀서 숙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